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의 2025년 12월 활동 보고서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한 기관의 월간 소식지 같잖아요. 네, 그쵸. 보통 그런 자료들이 많죠. 그런데 이걸 쭉 보다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한쪽에서는 파푸아뉴기니의 수녀님이 21년간 학교를 운영하시고 다른 한쪽에선 AI가 만드는 팟캐스트랑 연애 웹드라마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에서는 직업훈련이, 파키스탄과는 막 첨단 기술 협력이 논의되고요. 이 모든 게 과연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전혀 달라 보이는 활동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활동의 진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네요. 사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국제원조라고 하면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거나 식량 지원하는 이미지를 떠올리시잖아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긴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부지만 오늘 자료를 보면 그건 정말 전체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이카라는 기관이 어떻게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머리를 동시에 쓰고 있는지, 즉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삶을 조명하는 동시에 국가 단위의 치밀한 전략을 짜고 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가장 트렌디한 방법을 동원하는지 그 복합적인 모습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이라크 재건 현장하고 로맨스 웹드라마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따뜻한 마음이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제20회 대한민국 해외 봉사상 시상식 소식인데요. 와, 수상자들의 활동 기간을 보면 정말 숙연해질 정도입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21년, 21년이요? 네, 21년 동안 교육기관을 운영해서 모범학교로 키워낸 최경옥 수녀님이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어요. 한 사람이 한 곳에서 21년이라니 이건 그냥 봉사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한 세대에 가까운 시간이잖아요. 인생의 상당 부분을 바친 셈인데 케냐에서 24년간 활동하신 장세긴 선교사님, 루안다에서 9년간 의료 활동을 한 박준범 병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히 오랜 시간 고생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이분들의 활동 분야가 교육, 보건, 여성 인권으로 나뉜다는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려면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교육 시스템, 공중보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 세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는 걸 이분들의 삶이 그냥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특히 박준범 병원장님이 고 이태석 신부를 기리는 이태석상을 함께 수상했다는 대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마치 그 숭고한 정신의 바통을 이어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서 해외 의료 봉사의 정신이 개인의 특별한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치로서 계승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런 분들의 헌신이 바로 코이카가 하는 모든 일의 근간이자 가장 강력한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수십 년의 헌신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참여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 7기 이야기인데요. 이 젊은 친구들의 성과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저도 그 숫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개월 동안 2,767개의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노출수가 5,239만 회, 반응이 2,107만 회에 달한대요. 5천만 회요? 잠깐만요.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이게 전문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아닌가요? 거의 그 수준의 성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이들이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자료에 성장형 서포터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성장형 서포터스요. 네. 예전처럼 기관에서 자, 이런 내용을 이렇게 홍보해 주세요라고 가이드를 주는 게 아니고요. 서포터스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또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참여와 창작의 판을 그냥 깔아준 거군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파라과이 출신 청년이 글로벌 개인 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와, 그건 정말 의외네요. 이게 이제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파라과이 청년이 한국의 ODA 활동에 대해 자기만의 시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전 세계로 퍼뜨리는 거죠. 이런 쌍방향 소통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20년간 헌신하는 아날로그적 깊이와 5개월 만에 5천만 뷰를 만들어내는 디지털적 넓이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방금 그 디지털적 넓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결국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코이카가 그 스토리텔링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매거진 코이카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는 소식이요. 아, 이것도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사실 기관 잡지가 상 하나 받는 건 그럴 수 있는데 4년 연속, 그것도 매년 다른 부문에서 최고상을 받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들이 컨텐츠의 퀄리티를 얼마나 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인쇄사보, 전자사보,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더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어떤 거죠? 2025년부터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매거진의 핵심 컨텐츠를 팟캐스트로 만드는 매거진 코이카 온 에어 시리즈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텍스트를 AI 음성으로 그냥 읽어주는 뭐 그런 건가요?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AI가 기사의 맥락을 파악해서 이걸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배경음악까지 넣어서 하나의 완성된 오디오 컨텐츠로 만들어주는 거죠. 와, 기술이 정말. 이건 단순히 우리도 AI 기술 쓴다고 자랑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또 오디오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컨텐츠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잡지나 팟캐스트는 그래도 좀 점잖은 방식인데 심지어 연애 웹드라마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아, 개발남녀. 네, 시즌2 제목부터가 IT 업계의 개발자와 국제개발 협력의 개발, 이중적인 의미를 노린 게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제 원조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하고 진지한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가벼운 로맨스물로 다루는 게 맞을까요? 자칫 본질을 흐릴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코이카의 전략은 정면 돌파가 아니라 우회입니다. 우회 전략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ODA, 즉 공적개발 원조라는 단어는 여전히 낯설고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이걸 보고서나 다큐멘터리로 설명하려고 하면 아무도 안 보겠죠. 그래서 가장 대중적이고 감정적인 몰입도가 높은 로맨스라는 장르를 빌려온 겁니다.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로맨스라는 말 안에 개발 협력이라는 메시지를 숨겨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맞습니다. 시즌 1이 일주일 만에 175만 뷰를 기록했다는 건 그 전략에 통했다는 뜻이죠. 시즌2 줄거리를 보면 코이카 직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IT 개발자와 삼각관계를 이룬대요.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일을 이해하고 오해와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너와 나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개발 협력의 근본 철학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딱딱한 정책 설명을 듣는 것보다 주인공들의 사랑과 갈등에 감정을 이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코이카 직원들은 저런 고민을 하면서 일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힘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봉사자, 서포터스, 미디어 전략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코이카의 소포하는 얼굴이라면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땅을 파고 벽돌을 쌓는 그 현장의 얼굴을 들여다볼 차례인 것 같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아주 치열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슬은 분쟁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곳이죠. 여기서 코이카가 한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또 하나는 과거 자이툰 부대가 지었던 도서관의 리모델링입니다. 직업훈련 사업 성과를 보니까 1957명의 청년이 교육을 이수했고 그 결과 78건의 창업으로 이어졌다고 나옵니다. 이 78건의 창업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 78건의 창업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바로 원조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데이터거든요. 패러다임의 변화요? 네, 생각해보세요. 20년 전의 재건 사업 목표는 아마 무너진 다리나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었을 겁니다. 물리적인 인프라 복구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걸 다시 세우는 거. 그런데 지금은 목표가 78개의 작은 가게와 회사를 만드는 것이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인프라 복구에서 경제 생태계 창조로 원조의 개념이 완전히 진화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리를 놓는 것과 78개 회사를 만드는 것,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다리를 놓아주면 사람들은 그걸 그냥 건너다니죠. 하지만 78개의 회사를 만들어주면
그 회사들이 사람을 고용하고 세금을 내고 또 다른 비즈니스를 낳습니다. 그 지역사회가 스스로 돈을 벌고 성장할 수 있는 엔진을 달아주는 겁니다. 아, 엔진을 달아준다. 물론 다리를 놓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죠. 태양광 설치, 농경기술처럼 철저히 현지 수요에 맞는 기술을 가르쳐야 하고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그 사회를 밑바닥부터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찾게 됩니다. 일시적인 도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립의 기반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현대 개발 협력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현장에 이런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결국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국가 간의 외교 전략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장원삼 이사장이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을 방문한 소식을 보면 그게 명확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두 나라에 대한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죠. 맞아요. 방글라데시와는 보건, 교육, 교통 같은 기존 협력 분야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최초의 간호학 석사 과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고요. 네. 기존 분야를 더 깊게 파고드는 거죠. 반면에 파키스탄과는 과학기술, R&D, 디지털, AI, 기후환경 같은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남아시아 국가인데 처방전이 완전히 다른 셈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제개발협력이 더 이상 가난한 나라에 똑같이 나누어주는 시혜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 단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거죠. 관계의 단계요? 네, 방글라데시는 수십 년간 협력해온 오랜 파트너입니다. 그러니 이미 잘하고 있는 분야에 깊이를 더 파고들어서 신뢰를 다지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간호학 석사과정 지원처럼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파키스탄은요? 파키스탄과는 새로운 협력의 넓이를 추구하는 겁니다. 한국 파키스탄 태양전지 모듈 인증시험소 개소식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파키스탄의 성장 잠재력을 결합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제안입니다. 이건 전통적인 원조의 개념을 넘어서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나아가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각 나라의 필요와 발전 단계에 맞춰 최적의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의 개발협력 외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25년 12월, 이 한 달의 소식만 가지고 시작했는데 정말 거대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5천만 뷰를 터뜨리는 MZ세대 서포터즈, AI 팟캐스트와 연예 웹드라마라는 최첨단 미디어 전략을 거쳐서 전쟁의 상처가 남은 이라크에 78개의 회사를 만들고 파키스탄과 미래 기술을 논의하는 외교 현장까지. 이 모든 게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원조나 자선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나누는 인간적인 교류이면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위한 냉철한 전략적 투자이며 지식과 기술을 이전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외교 활동 그 자체입니다.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 파트너 국가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설계하는 일에 가깝죠. 오늘 자료를 보면서 코이카가 자신들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 웹드라마를 만들고 AI를 활용해 팟캐스트를 만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 국가의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이 커질수록 이런 기관들이 단순히 현장에서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중과 소통하는 스토리텔링의 대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현장에서 벽돌을 쌓는 일만큼이나 그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이들의 핵심적인 임무가 되는 건 아닐까요?